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서브 컨텐츠입니다. 자, 일단 각각의 이 메뉴 항목들에는요,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이미지를 약간 밝은 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들은 일반 텍스트로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HTML 태그의 구조예요. 자, 일단 메뉴니까 기본적으로 A 태그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위 요소들도 뭔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 하위 요소들을 감싸는 뭔가도 필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 대상을 화면에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아웃 됐을 때 요 대상을 화면에서 숨겨줘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HTML 태그 구조를 잘못 짜면 사람들이 약 올리는 메뉴가 돼요. 뭐냐면 요 A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 메뉴를 클릭하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가 당연히 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서는 마우스가 벗어나죠. 그러면 그 순간 얘는 닫혀버려요. 그런 사이트들 은근히 많아요. 서브 메뉴에 마우스 옮기려고만 하면 메뉴 닫혀갖고 사람 막 열받게 하는 사이트들. 그게 HTML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이 메뉴 구조를요, 목록 정의 태그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li 태그로 구성을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li로 구성을 합니다. 목록 정의 태그 하위에 2차 메뉴를, 컨텐츠를 집어넣을 때는 이 안에 UL이 또 시작하는 거죠. A 태그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태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큰 메뉴를 위해서 UL이 있고요. 그 다음에 li가 있어요. 그리고 이 li 안에 a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 a에 대한 서브 메뉴로 목록 정의가 또 들어가요. 여기에는 하위 메뉴를 위한 뭔가가 있겠죠. 가장 심플하게 구성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A를 꾸미기 위해서 뭐 앞에 아이콘을 위한 태그가 들어간다든지, 뭐 뒤에 뭐 다른 서브 태그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A에다 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 요소인 li 태그한테 마우스가 오버됐다면 그 자식 요소 중에 서브 메뉴를 열어라. 그러면 A 태그에 마우스가 가 있다가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도 이미 이 li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메뉴는 열린다고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서브 메뉴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이 안을 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구조의 메뉴를 만들 땐 무조건 목록 정의 태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링크는 원뎁스의 li 태그에다 부여를 하셔야 돼요. 이벤트는요. 자, 요거는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CSS는 다 걷어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지웠어야 되는데. 자, 뭐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두고 일단 CSS부터 보겠습니다. 메뉴는 이런 식으로 목록 정의에,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얘가 계속 움직이네요. 메뉴는 이런 식으로 목록 정의에 그 중첩으로 구성을 해요. 큰 메뉴 구조 있고 원뎁스 메뉴들 LI로 구성하고 그 안에 2차 메뉴들을 또다시 목록 정의로 집어넣어요. 이 HTML 태그 구조는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컨테이너. 일단 리스트 스타일 논,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없애면은 모든 땡땡이들이 다 없어지죠. 근데 리스트 스타일 논과 마진과 패딩을 없애는 거는 목록 정의 태그에서 상속이 안 돼요. 지금 보다시피 2차 메뉴들은 땡땡이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 UL 태그한테 지금 플렉스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뎁스에 있는 이 LI 단위로만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위로만 가로로 배치되는 거예요. 요 단위로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단 메뉴 안에 있는 A 태그들 디스플레이 블록 잡고요. 메뉴 하단당 사이즈 잡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깔았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깔았고요. 박스에서 높이와 라인 헤이트가 동일하면은 텍스트가 새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굵게 색깔 밑줄 없애기 이 정도로 꾸며줬습니다. 이 사이즈는 배경 이미지 크기랑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배경 이미지를 A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배경 이미지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템 안에 있는 이 LI 태그들이죠. 자, 이 LI 태그들 기준으로 일단 플렉스 0에 0. 그럼 플렉스 사이즈는 자기들 원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는 경우는 지금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쓴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자식 요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브 요 목록 정의한테요. 리스트 스타일 논과 마진과 패딩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에 있는 요 땡땡이들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이 서브 메뉴로 하여금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Z 인덱스를 1000으로 줬어요. 이거를 왜 줬냐면은 밑에 있는 이 텍스트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컨텐츠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서브 메뉴죠. 이 메뉴가 이만큼 열려있는 상태에서 컨텐츠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다? 아니죠. 서브 메뉴는 컨텐츠를 덮어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안 주면 포지션을 안 주면요 다른 요소 위에 떠 있지를 못하죠.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밑에 같이 이렇게 밀려요. 메뉴는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띄워놓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처리입니다. 이 서브 여기죠. 이 녀석의 높이를 0으로 줍니다. 헤이트도 상관없고 민 헤이트도 상관없어요. 맥스 헤이트도 상관없고요. 일단 높이가 0이 된 거죠. 자, 이 UL 태그의 지금 높이가 0이에요. 여기에 높이가 0이에요. 근데 이 A 태그는 아까 이 이미지 사이즈 하나만큼 높이를 다 줬다고요. 그게 49픽셀인가 그랬어요. 얘는 49픽셀이에요. 링크는. li 태그는 지금 사이즈를 부여 안 받았죠. 그러면 특별한 일 없으면은 높이는 자식만큼만 형성된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li 태그의 높이도 49예요. 이게 3개가 있어요. 대충 50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요 li 태그 영역의 높이는 150 정도 되네요. 약. 근데 ul 태그가 높이가 0이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높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식이 높이가 있으면 이만큼 삐져나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지금 이 상태입니다. 높이가 0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 ul 태그는 높이가 0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위에 이렇게 선 하나 있을랑 말랑한 높이인데 자식 컨텐츠만 높이가 지금 이만큼 있어서 지금 가출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면 ul 태그의 높이는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li 태그 전체가 부모를 삐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때려버리면 얘네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싹 가려진 거죠. 부모 컨텐츠가 이만해요. 근데 자식 컨텐츠가 이만큼 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은 여기가 잘리죠. 근데 얘가 잘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여기에 스크롤바가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하면 스크롤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은 자식 요소를 숨겨버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스크롤바가 나오는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없애버린 상태예요. 즉, 이 스크롤바의 높이가 요마만큼의 높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i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요소들 중에 자손 요소인 서브를 찾아서 서브의 스크롤 높이를 스스로의 높이 값으로 넣어주면 삐져나간 만큼 높이를 가져옵니다.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높이를 다시 0으로 바꿉니다. 자, 메뉴 아이템은 원뎁스 li 태그입니다. 반복 돌면서요. 얘한테 마우스 오버 이벤트 걸고 마우스 아웃 이벤트 겁니다. 원뎁스 li예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 가져와서 스스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 li 태그로부터 자식 요소 중에 서브를 찾아요. 서브가 여기도 있고 메뉴 3군데 다 있는데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 하위에 서브만 적용을 해요. 서브의 스크롤 높이에 단위 붙여서 맥스 8에 적용합니다.
이건 꼭 맥스 헤이트가 아니라 그냥 헤이트로 하셔도 돼요. 마우스가 삐져나가면 맥스 헤이트를 다시 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마우스 올리면 메뉴가 순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열리는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이 맥스 헤이트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값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스 헤이트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거세요. 그러면 이제 스르륵 열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요. CSS가 다 합니다. 일단 CSS를 먼저 정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나중 문제예요. CSS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하시면은 저거 뭐냐, 오토바이 면허 딴 상태에서 스포츠카 모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SS가 먼저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까지나 CSS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이 코드가 CSS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예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CSS가 먼저 정리가 돼야죠. 일단 요것만 정리할게요. 요것만 먼저 하나 해보시는데, 그 다음 교시 언제 시작할까?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예제가 요거를 응용한 예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예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기로 하고요. 일단 얘만 조금 공들여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메뉴가 열리는 그 스크립트의 응용이에요. 정확하게는 스크립트라기보다는 그 CSS 원리요. 헤이트를 0으로 주고 이제 오버플로우 속성을 히든으로 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속성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H2 태그하고 P 태그는 그냥 의미 없는 텍스트고요. div 태그로 이제 컨텐츠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제목과 상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세 내용을 다 숨겨놓고 있다가 제목을 클릭하면은 거기와 연관된 컨텐츠를 이제 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 영역이랑 컨텐츠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는 전부 CSS는 전부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 영역이에요. 배경 색깔, 글자 색깔, 마우스 커서 포인터, 여백 사이즈 뭐 이렇게 간단한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제목 박스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제목 영역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배경 색깔이 바뀝니다. 제목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배경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요. 현재 열려있는 컨텐츠라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줄 거예요. 그러면 걔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내용 영역은 여백 잡아주고요. 배경 색깔 먼저 줬습니다. 여백 잡아주고 배경 색깔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영역의 높이 값을 0으로 주고 높이 값을 0으로 줘요. 그러면은 요 내용 영역의 높이가 0이 되니까 텍스트들은 다 삐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삐져나가는 영역은 겹치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 삐져나가는 부분을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럼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겠죠. 이렇게 따닥따닥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걸어놨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제목 박스를 클릭을 하면요, 이 제목 박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반복 돌면서 V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었어요. 여러 개 중에 뭘 클릭할 줄 모르니까 이벤트 객체 받아서 클릭된 자신을 취득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토글을 겁니다. 자, 토글이라는 거는 온오프를 해주는 클래스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지금 여기에 액티브 클래스가 없는데 클릭했을 때 타이틀 스스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토글하게 했으니까 클릭하면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래스에 대해서 온오프 처리해주는 게 토글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켜져 있는 거고요. 또 클릭하면은 색깔이 오프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구조를 보세요. 얘를 클릭했을 때잖아요. 이게 지금 커런트죠. 커런트에서 컬랩스라고 하는 요소를 찾습니다. 부모를요. 지금 HTML 태그 구조로는 바로 1차 부모니까 패런트 엘리먼트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디자인하다 보면 여기에 HTML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냥 몇 뎁스가 되건 그 컨텐츠 전체를 감싸는 박스를 찾아가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럼 컨텐츠 전체를 거슬러 올라간 요 박스로부터요, 펼쳐질 내용이 있는 컨텐츠 박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커런트 점, 요게 이제 부모를 찾은 거죠. 패런트를 가지고 쿼리 셀렉터 점 컨텐트. 그럼 이 컨텐트가 이제 제어할 대상을 탐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감싸서 요게 한 세트가 돼요. 이런 게 여러 개가 반복되잖아요. 이때 제목을 클릭해서 그 밑에 있는 컨텐츠를 제어하고 싶다면 전체를 감싸는 박스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대상을 찾으세요. 이렇게 짜야 나중에 디자인 변경이 발생했을 때 HTML 구조가 바뀌어도 자바스크립트는 안 바꿔요. 직계 부모, 패런트 엘리먼트나 아니면 칠드런을 쓰면은 내가 디자인 바꾸기 위해서 HTML 조금만 건드려도 자바스크립트가 다 꽝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려면 이 클로지스트와 쿼리 셀렉터를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자, 제어할 대상을 이제 가져오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맥스8가 있다면 혹은 0이 아니라면 널, 그러니까 맥스8 속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스크롤 레이트로 맥스8를 넣어줍니다. 처음에 맥스8를 0으로 줬어요. 0은 불린 값에 대응하면은 fails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content.style.max8를 조회를 했더니 0이었단 말이죠. 처음에 CSS에서 0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니까 일로 띄워요. 그러면 스크롤 높이를 가져가요. 또 클릭하면 스크롤 레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값이 있잖아요. 그럼 true가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하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열리는 컨텐츠가 준비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더니 바로 또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7번 예제는 CSS를 그대로 가져가고 HTML만 바꿨습니다. 자바스크립트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7번 예제는 그대로 가져가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 바꾸시면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이 요 제목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자, 요번에 만들 건요, 요렇게 이제 눌렀을 때 열리는 형태를 컬랩시블 내지는 아코디언 컨텐츠라고 하는데, 유형이 두 개잖아요. 요 컨텐츠 하나 각각 지금 예제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다른 데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 첫 번째 유형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서로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목 중에 뭘 누르건 간에 컨텐츠 영역의 모든 높이 값을 다 널로 빼버립니다. 모든 컨텐츠의 맥스 웨이트를 널로 변경해버려요. 그럼 어떤 컨텐츠가 화면이 열려있건 간에 일단 다 닫히겠죠. 그리고 클릭된 자기 자신을 취득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는 액티브를 토글을 해줘요. 그러면 클릭하면은 페이지는 일단 다 닫아버리고 자기 스스로는 온오프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제목을 다시 스캔을 하면서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ON인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를 또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를 OFF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ON이었던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톡을 걸면 여기는 ON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OFF를 시켜줘야죠. 제목이. 그래서 타이틀 부분을 싹 다 반복 돌면서 훑어요. 그러면서 이 타이틀의 하나가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와 다르다면, 그러니까 클릭된 항목이랑 다르다면 다 오프를 시켜요. 스스로라면은 토글을 시켜요. 그럼 스스로는 온오프를 알아서 할 텐데 나머지 것들은 강제로 다 오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클릭된 자신의 상위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클릭된 스스로의 부모예요. 그 부모로부터 아까처럼 제어 대상을 탐색한 다음에 여기서도 클릭된 스스로의 부모를 찾고 여기에서 제어 대상을 찾아요. 자, 아까 스스로한테는 토글을 걸었죠. 그러니까 토글은 온오프를 하겠죠. 온이라고 하는 거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져가는 거고, 오프라고 하는 상태는 이 클래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제목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져갔다면 얘는 열어줘야 돼요. 액티브를 안 가져갔다면 얘는 닫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클릭한 제목에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컨테인스는 이 클래스가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느낌표 붙였죠? 컨텐츠의 맥스 웨이트를 널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크롤 높이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스스로 온오프, 여기가 열린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하면은 일단 반복 돌면서 다 무조건 오프 시켰잖아요. 다른 데는 닫히죠. 아이고, 다른 예제네요. 요거 실행할게요.
열고 이렇게요. 네. 여러 유형 중에 이제 어떤 걸 사용하실지는 이제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뭐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 이제 외주 작업했을 때 썼던 코드예요. 이 컨텐츠 만들 때 이제 썼던 코드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예시는요, 간단하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리뷰 쓸 때. 리뷰 목록이 있을 때 내가 새롭게 리뷰를 작성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내가 입력한 항목이 그 리스트에 삽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뷰 페이지에 HTML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용자가 리뷰 글을 뭐라고 작성할 줄 알고 그 HTML 태그를 미리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은 리뷰 내용의 HTML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뷰 같은 경우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HTML을 제어한 거였죠. 이제부터는, 자, 이 UL 태그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HTML을 직접 생성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넣는 위치도 고려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직접 동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제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시점부터는 HTML하고 CSS는 코딩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했을 때 결과물이 HTML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HTML을 생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해도 돼요. 이 부분부터. 자, 기본적으로 여기 빈 목록 정의 태그 이렇게 URL을 정의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 누를 때마다 li 태그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이 li 태그에 적용할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미리 짜놨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낼 HTML에 적용할 CSS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자바스크립트가 생성하는 이 HTML이 이 CSS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자, 패딩, 뭐 포지션, 포인터,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걸고 첫 번째 요소는 뚜껑만 닫아줘서 이렇게 구분선 라인 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에 따라서 색깔을 좀 구별하려고요. 배경 색깔이 다른 클래스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블루, 오렌지, 핑크라고 해서 약간 반투명이 적용된 색깔도 넣어놨습니다. 자, append child, insert before 1, insert before 2입니다. 목록 정의 태그는 미리 목록 정의 태그는 미리 객체로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사용자가 뭔가 입력할 인풋 태그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append child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요 get 아이템한테 blue라는 문자열을 보내서 리턴을 받았고요. insert before 1은 get 아이템 함수한테 orange라는 파라미터를 보내서 리턴을 받아왔고요. insert before 2는 get 아이템한테 pink라는 문자열을 줘서 리턴을 받아왔어요. 이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서 li 태그를 만들어낼 거예요. document.create element 태그 만들기. li라는 태그를 만듭니다. 그럼 얘가 li라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 li 태그한테 클래스 리스트 add item 그리고 파라미터로 온 거를 같이 넣어줘요. 여기에 클래스라고 들어간 다음에 item이라고 들어가고요. 요 CLS 네임은 아까 밑에서 blue,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핑크 색상을 줬었죠. 자, 이 li 태그에 작동시킬 클릭 이벤트도 정의합니다. 자, 클릭했을 때 2.current target 이 li 태그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인데 자기 스스로죠. 자, HTML 태그가 객체한테 remove라는 메서드는요, 이 태그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자, 지금 이게 li 태그죠. 2.current target inner HTML 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빈 문자열을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안에 있는 내용만 비워버려요. 태그는 남아요. remove는 이 태그 자체를 날려요. li 태그 생성하고 클래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 common이라고 하는 거 아까 input 태그였거든요. 자, 우리가 input 태그에 타입 텍스트 하고서 여기에 어떤 값을 미리 세팅해 놓고 싶으면 value 속성을 쓰죠. 이렇게요. input 태그에 들어가는 value 속성이 input 태그 객체의 value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 값을 변수에다가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는 얘기는 입력 값을 여기다 넣으란 얘기예요. li 태그의 inner html에다가 input 태그의 입력값을 넣으라는 거는 li 태그 만들고 요 안에다가 사용자의 입력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li 태그 만들고 클래스 붙여주고 내용 적용하고 클릭했을 때 스스로 제거. 이렇게 해서 li 태그를 만들면 이 태그가 지금 리턴이 돼서 여기 저장됐잖아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 HTML 태그는 화면에 안 보여요. 자바스크립트가 자기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엔가 현재 화면에 있는 태그 어디엔가 끼겨 넣어줘야 돼요. 얘가 이제 li 태그를 만들어서 일로 줘서 리턴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화면에 안 나와요. 어디엔가 끼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리스트 얘한테 append child에서 li를 넣어줬죠. append child는요 기존 거를 다 유지하고 맨 뒤에 갖다 붙여놔요. inner HTML로 대입을 하면 기존 거를 다 밀어버리고 하나만 집어넣어요. append child는 기존 거를 다 유지하고 뒤에다 추가해요. append, 덧붙이니까요. 일반적인 덧글 추가는 요걸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nsert before는 뭐냐?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낑겨 넣을 HTML 태그. get 아이템을 호출했으니까 이제 li 태그를 생성해서 받아온 거죠. 그거를 요 리스트한테 낑겨 넣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설정이 없거나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널로 설정되면 append child랑 동일하게 동작해요. 즉 맨 뒤에 낑겨 넣어요. 자, 하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어떤 대상을 지정하면 요거 앞에다가 얘를 듭니다. insert before니까요. document.querySelector에서 li document.querySelector에서 li 그 중에서 first child 그러면 이 li 태그들 중에 first child 얘죠. 이거에서 insert before 그러니까 요거 전에다 넣는 거죠. 즉 맨 위에다 추가하라는 의미가 돼요. insert after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insert after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다 넣을 거 만약에 첫 번째 항목의 다음에다 넣을 거면 두 번째 항목의 전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insert after라는 메서드는 없어요. 자, 이걸 써서 이제 HTML 태그를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생성된 항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다음 예제도 좀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이번에는 어떤 태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태그에 아예 직전 혹은 아예 직후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태그를 기준으로 바깥의 직전과 바깥의 직후 그리고 시작 태그 직후 여기가 이제 애프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료 태그 직전 가운데는 안 건드리고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기준으로 이 주변부에 뭔가 넣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목록 정의 태그랑 HTML, CSS 동일하고요. 버튼 4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목록 정의 태그를 기준으로요. 시작 태그 직전이 before begin. begin의 before요. 시작의 전. 그 다음에 시작 태그 직후. after begin. 시작의 after. 그 다음에 end 태그 기준으로 before end. after end. 이렇게 4지점에다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li 태그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li 태그 주변은 안 건드려요. 자, 일단 이 ul 태그를 쿼리 셀렉터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input 태그를 또 가져왔습니다. before begin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요. 리스트 아까 ul 태그였죠? 얘가 ul 태그였어요. ul 태그 점 insert adjacent html 메서드가 다 똑같아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위치를 잡아줘요. before begin이냐, after end냐, after begin이냐, before end냐.
자, 근데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특이사항은 아까는 추가할 때 우리가 create element라고 해서 추가해주죠. 그러니까 생성하고자 하는 태그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는 객체 타입이 아니라 모든 HTML 소스를 문자열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특정 상황을 콕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백엔드가 HTML 소스 자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내용을 화면에 뿌리려면 이걸 써야 돼요. 대부분의 백엔드는 제이슨을 줘요. 대부분의 백엔드는 제이슨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제이슨을 갖고 반복 돌면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갖고 어딘가 끼겨 넣어야 돼요. 그게 거의 90%인데 가끔가다 백엔드가 정신없게 이렇게 HTML 소스 자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땐 이걸로 화면을 출력해야 돼요. 왜냐면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내용은 전부 다 문자열이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직접 집어넣을 때는 add event listener를 쓸 수가 없어서 이때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직접 이벤트 핸들러 방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이때 this는 이 태그 자체예요. 이벤트 핸들러 방식에서의 this는 이벤트 리스너 방식의 2.current 타겟과 같아요. 여기에서의 this는 2.current 타겟과 같아요. 자, 요 얘기만 놓고 보면 저거 도대체 뭐 했어야 되나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HTML 탐색과 생성까지는 퍼블리싱 과정이고요. 프론트 과정은 요쯤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HTML 태그를 보면 제가 테이블 태그만 꼴랑 집어넣어 놓고 티바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죠. 여기다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쯤에 이제 요걸 시작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 지금 CSS 파일 하나만 받아왔어요. 여기다가 강남대로 19. 이게 지금 작동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얘가 버튼을 누른 순간 네트워크 탭에 뭐가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온 거예요. 아이, 서비스가 만료됐대요. 에이, 다시. 자, 여기도 보시면은 티바디 안에 비어있죠. 자, 여기도 지금 네트워크 탭에 뭐가 없어요. 이제 날짜를 바꿔볼게요. 날짜를 바꾼 순간 그 날짜에 걸맞는 컨텐츠를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제이슨이에요. 백엔드는 그냥 제이슨만 잔뜩 줘요. 그래서 제이슨 구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고요. 이걸 가지고 반복문 돌아야 돼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괄호 모양 보시면 배열이거든요. 이거 탐색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제이슨 형태 배열 정렬하세요, 최대값 뽑으세요,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그냥 뿌리나요? HTML 태그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까 티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티바디 안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실제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연동해서 실제 해당 날짜의 박스오피스 순위를 가져오는 예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예제예요. 네, 이건 이제 카카오랑 연동해서 그 카카오에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실제 다운 검색 결과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제 무한 스크롤 했죠. 그래서 스크롤 끝까지 내리면 컨텐츠가 계속 붙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제들 나중에 이거 뭐 했어야 되는지는 지금 말씀 못 드려요. 근데 2주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제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게 돼야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남은 시간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